제가 보더라도 객관적 입장을 보더라도 MBC 기자가 이야기하는 무엇이 악의적이란 말입니까? 라는 어떤 톤에 대한 크기 이런 건 분명히 항의성으로 들렸습니다. 이 부분을 용산이 왜 예민하느냐? 이것이 상당한 군중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건데요. 그럼 대통령한테 항의 못 합니까? 저는 그런 해교한 발상이라고 보거든요. 아니 대통령이 완전 공격을 했잖아요. 악의적이다. 단 헌법소 예, 뭐 이런. 그렇게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그 언론사가 거기서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정치인과 기자 그리고 또 이제 대변인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또 어떤 관계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좋은 주제예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튿날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쭉 세보니 총 61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 출근길, 약식문답, 도어 스태핑, 잠정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MBC 기자와 사이에서 벌어진 그 불미스러운 일들, 그것 때문에 일단은 잠정 중단한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 아니냐. 뭐 갖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최수성님은 중단 이유? 우선 도어 스태핑을 한 이유 있잖아요. 예. 그것과 이제 중단한 이유를 같이 봐야죠. 같이요? 네, 도어 스태핑을 시작한 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예. 이재명 당시 상대 후보가 소위 말해서 기자들하고 걸으면서 문답 안 하겠다. 백브리핑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 그날로 나는 매일 하겠다. 윤석열 후보가 그랬거든요. 아, 그게 시작이었나요? 네, 그리고 그 이어서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도 하겠다. 반동적으로 시작한 상대적으로 반응하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더 스태핑 중단 할 거냐 말 거냐 뭐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 이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이걸 앞으로 계속 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흡한 게 있어도 계속되는 과정에서 개선돼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국민소통,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거였는데 중단은 특정 언론사 기자의 태도와 질문 취재 방식 이런 거였기 때문에 시작과 중단 이유가 완전히 종목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일종의요. 역대도 현상의 역설이라고 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몸통이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 버렸어요. 자, 국정을 운영한 청와대 입장, 용산의 입장에서는 예.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길 원하고 대통령의 말과 정책에 대한 모든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길 원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겠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 도어 스태핑이라는 것을 통해서 본질은 순수했으나 예. 그 받아들이는 입장과 기자들이 질문 내용들 예. 그리고 그에 대한 영향 예. 이런 것들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본질에 왜곡되는 그런 현상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잠시 수도하고 중단되고 지금 뭐 용산의 입장에서도 앞으로 뭐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은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의도가 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은 분명히 국민한테 가까이 더 다가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뭐 잃지는 않고 있다. 이런 걸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탁 박사님, 중단 잘했다고 보세요? 뭐 어디서 또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잘못됐다고도 볼 수 없고 잘했다고도 볼 수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출근길에 그 얘기한다는 게 그 지금 분위기로서는 뭐 거의 포토라인에 서는 분위기예요. 뭐 법원이나 검찰청에 출두하는 것처럼 그것도 잘못된 거죠. 아니, 기자들하고 출근하면서 문답하는 그게 도어 스태핑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개념을 잘못 잡은 거죠. 이게 포토라인에 쓰는 게 아니고 포토라인에 쓴다는 거는 모든 질문에 답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강제적으로.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볍게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근길에 쓱 들렀는데 오늘 할 말이 없어. 오늘 할 말 없어요. 그럼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럼 기자들도 오늘 할 말이 없대네? 그럼 없나 보다. 그럼 예. 가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어떤 질문을 했는데 그건 내가 오늘 대답을 해야 되겠다. 뭐 한두 마디 할 수 있는 거죠. 아, 취사 선택을 해요? 예. 그다음에 자유롭고 가볍게 하면 되는데 마치 포토라인에서 갖고 정자세로 또박또박 대답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계속 생긴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도어 스태핑 하는 날 그걸 이제 유심히 봤는데
들어가는데 거기에다 대고 그 악의적인 뭐가 악의적이란 말입니까? 라는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그거는 정상적인 질의는 아니었어요. MBC에 대한 그 전용기 탑승 배제는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이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어떤 취재원이든 간에 그 대통령에 계신 분이든 아니면 시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든 그 기자는 그 화를 내거나 시비를 걸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등 뒤에 대고 질의한 거, 요게 이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이시지 않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초기에 검사와의 대화를 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검사와의 대화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막 검사들한테 몰렸죠. 막. 그렇죠. 또 예의에 어긋나는 막 이런 막 질문도 해대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검사의 위력에 대해서 또 한번 보게 되는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됐는데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인사를 통해서 저 검사들 안 되겠다. 전혀 인사 불이익이 없었거든요. 가사 MBC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과 소통을 이유로 시작한 도어 스태핑 중단 이유로 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최사석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저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 상당히 참 인상 깊게 봤거든요. 이게 거리간을 간극을 좁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에드워드 홀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관계성에 대해서 센티미터로 측정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밀접 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예. 측근 거리인데 이 거리는 몇 센치냐? 45cm입니다. 그다음에 개체 거리는 그만 친근감을 느끼는 거리. 예. 이건 몇 센치냐? 45cm에서 120cm. 요 정도, 요 정도. 예, 요 정도 거리가 이제 예. 예, 개체 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근감. 너무 멀어. 그다음에 느껴집니다. 서로 느껴져요. 요쪽은 친밀하고 요쪽은 좀 멀고.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가 뭐냐면 120에서 350cm. 그냥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사회적 거리. 예. 그다음에 뭐냐면 대중 거리입니다. 군중과의 거리. 그건 어떻게 이게 350cm 이상입니다. 얘는 그냥 강연이라든가 이런 거죠. 도어스피킹을 하면서 네. 이런 어떤 반발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찬반 여론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그 대중적 거리에 있을 때 국한했던 부분들을 확실하게 굳혔다. 어느 정도까지 굳혔느냐 그러면은 적어도 사회적 거리만큼은 좁혔다. 45cm에서 120cm 안으로 들어와 있다. 예, 예. 이건 누구도 거부할 수 있는 중요한 결론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취지로 좁혔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좀 감수하면서 계속 이어가는 건 어떻겠냐라는 그 말씀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간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객관적 입장을 보더라도 MBC 기자가 이야기하는 무엇이 악의적이란 말입니까? 라는 어떤 톤에 대한 크기 이런 건 분명히 항의성으로 들렸습니다. 이 부분을 용산이 왜 예민하느냐? 이것이 상당한 군중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건데요. 그럼 대통령한테 항의 못 합니까? 저는 그런 해교한 발상이라고 보거든요. 아니 대통령이 완전 공격을 했잖아요. 악의적이다. 반 헌법소 예, 뭐 이런. 그렇게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그 언론사가 거기서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도대체 어떤 면이 악의적인가라고 물어본 건데 그게 질의 겸 항의잖아요. 그 물어볼 수 있죠. 그럼 대통령이 답을 하든지 아니면은 대변인이 대신할 거라든가 답을 하면 되죠.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시각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MBC 기자도 자기 회사 일 아닙니까? 이게 어떤 뭐 다른 일도 아니고 사회적인 이슈나 이런 것도 아니고 자기 회사 일 가지고 화를 내듯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는 제가 정상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또 질문이 하나는 아니라 항의를 한 예, 거니까요. 또 하나는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언론과의 여러 가지 자연스러운 그런 관계를 맺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기자실 대못질 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때 굉장히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역대 어느 정권, 어느 대통령이든지 간에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언론이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차저차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취재 기자의 관계, 언론사의 관계는 좋을 수만은 없어요. 지금 노력을 그럼 윤 대통령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세요? 저는 그거는 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언덕으로 올라가려면은 네. 평상시에 그 기어를 가지고는 못 올라갑니다. 기어를 바꾸잖아요.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취재원하고 기자도 맞춰가야 되는 거죠. 예. 맞춤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그냥 자기 회사에 뭐 자존심이 걸려 있고 이런 게 걸려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일방적인 주장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 슬리퍼 이야기를 김행 비대위원이 했잖아요. 국민의힘 김행 비대위원이 하는 걸 들으면서 귀에 꽂혔던 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청와대 출입 기자는 언론사의 1호 기자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 하시는 경우에는 예의 범절을 갖추는 것을 가르쳐서 내보냅니다. 모든 출입 기자들이 넥타이도 갖추고 제대로 정자세로 이렇게 대통령의 인터뷰를 들었죠.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맞아요? 기자 출신이죠. 궁금해졌어요. 진짜 그런가? 아무튼 저 때만 해도 그래도 그 회사에서 에이스가 예. 청와대 출입을 합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맞춤형 인사를 해요. 예를 들면 여당에서 어떤 후보들이 나오고 어떤 유력 후보가 있다면 그 유력 후보가 나온 학교, 지역 이런 거 맞춥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취재원하고의 그 접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가까이 가야 취재를 하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은 딱 만났어 기자하고. 근데 취재원이 나 광주 일고 나왔네. 네. 딱 그러는데 기자가 저는 이제 경북고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이게 계속 말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 물론 안 되진 않지만. 그럼요. 친밀도에선 좀 이게 떨어진다. 법의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취재할 수 있죠. 하지만 예를 들면 광주 일고 나는 몇 회인데 자네 네. 몇 회인가 제가 몇 회입니다. 그 선배님 저희 누구 됩니다. 그 선생님 기억나느냐? 네. 오 기억난다. 막 예, 이러면서. 이러면 이제 계속 이게 돼요. 실제로 경험해보신 느낌이에요. 그럼요. 왜 취재원과 기자는 그런 사이예요. 아니 근데 예의 범절을 네. 가리켜요? 예의 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표현 자체가 큰 이제- 범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회부 경찰 기자를 간다 그러면은 가면은 경찰서장 그다음에 거기 또 무슨 반장한테 절대 너 기죽으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아니 지금 이게 예의 범절 얘기잖아요. 슬리퍼 그게 신지 이제 말아라. 뭐 그 그 넥타이. 문화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출입처의 문화. 네, 출입- 국방부 문화. 출입하면 출입처- 경례 똑바로 해라. 뭐 이런 거 가리킵니까? 그래서 이제 기자들도 잘못된 거. 기자들도 경찰서 가면은 예. 그 형사 이런 분들한테 형님이라고 부르고 여기자들도 형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출입처에서 취재를 잘할 수 있으려면 이런 것들을 좀 적응해야 한다. 뭐 이런 거. 그 맞춤형 그 매너를 이제 배우는 거죠. 매너. 그다음에 청와대 가면은 당연히 청와대는 에이스들이 가는 데고 네. 대통령이 있는 데고 국정을 담당하는 최고의 권력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에이스들이 가고 옷도 잘 입고 또 부러웠어요. 보면은 막 이렇게 깨끗하게 아침에 딱 해가지고 예. 저녁 때도 이제 들어오면 깨끗하게 들어오고 그거 언제 사회부 할 때는 완전히 막 흙묻히고 돌아다니는데 사회부 흠무치고 오고. 흙묻히고 돌아다니고 네. 뭐 그냥 옛날 그 생각나네. 회사에 대한 자존심이 굉장히 크죠. 아니 이상희 교수는 저 춘추관장 오래 하셨는데 네. 춘추관장이 계속 기자들하고 이제 부대끼면서 동고동락하는 자리죠. 역할이잖아요. 부대끼는 도인데 통상적으로 이제 촬영 기자분들하고 그다음 일반 보도 기자분들하고 합치면은 제가 있을 때는 그건 한 80여 명 정도.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해외 순방을 가게 되면은 기자들을 단을 끌고 이제 제가 직접 가는데 예, 예. 소속 회사, 소속 언론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면은 난리가 납니다. 정말 핸드폰 집어 던지는 것은 보통이고요. 정말 육두문자까지 나옵니다. 기사함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의 얼굴로서 본인이 거기 있는 거기 예,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아마 철저히 받고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